그렇다고 약을 끊으시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조요법이기 때문에 처방약과 같이 영양제를 섭취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메가3,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 많아요. 오메가3 자체가 혈행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좀 낮추는 효과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권고드리는 내용은 당뇨, 고지혈증 영양제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번 영양제 영상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대사질환을 처음 진단을 해서 권고를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양제 먼저 먹으면 안 되냐. 그거는 이제 전 단계 약을 써야 되는 기준치가 아직 안 된 분들, 경계치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로 관리하면서 같이 효과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미 당뇨랑 고지혈증이 생긴 분들은 의사가 처방하는 처방약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으로 부수적인 효과를 위해서 영양제를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당뇨에 있어서 어떤 영양제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개선이 되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고 약을 끊으시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조요법이기 때문에 처방약과 같이 영양제를 섭취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크롬. 이 크롬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혈당 효과를 좀 개선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제로 드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어떤 음식이 많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음식으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브로콜리, 소고기, 그리고 현미계 잡곡 같은 곡류, 이런 것들을 드시면 크롬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많이 드시라고 권고를 많이 하는,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한데 당뇨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고용량으로 원하면 영양제를 드시면 되겠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견과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브로콜리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오메가3,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 많아요. 오메가3 자체가 혈행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좀 낮추는 효과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권고드리는 내용은 포화된 지방을 줄이고, 이게 좀 나쁜 거니까, 그래서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튀긴 거라든가 이런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을 줄이시고 대신 불포화된 지방을 섭취를 많이 하시라는 뜻이거든요. 불포화 지방의 대표적인 게 오메가3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어류, 견과류,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오메가3는 꼭 약으로만 드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음식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특히나 올리브유는 오메가3 포함해서 다른 좋은 성분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서 종류를 좀 수정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영양제는 뭐 디테일한 항목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1번이 먼저 음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영양제는 아무리 영양제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야채라든가 브로콜리, 올리브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다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면 더 많은 영양분을 챙기실 수가 있고, 도저히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을 잘라가지고 흡수가 잘 안 되는 이런 기능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위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셔. 근감소가 너무 심하게 진행하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 관련해서 이제 영양제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폴리코사놀을 먹으면 안 되냐, 먼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대사질환은 뭐 3개월 뒤에 약을 시작한다고 당장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그러면 스타틴이라는 처방약을 드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고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드시고 3개월 뒤에 검사를 다시 시켜봐요. 떨어진 분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폴리코사놀, 이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양제들은 콜레스테롤 자체를 많이 떨어뜨리는 효과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먼저 인지를 하시고, 고지혈 같은 경우는 피 안에 기름 성분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생활 습관 패턴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원인들이 결국은 근육이 너무 줄어서 운동량이 줄고 하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꼭 챙겨서 하셔야 되고, 섭취 음식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만들어진 음식들이 소화 흡수가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섬유질 같은 게 전혀 없고 이래서 몸에 흡수되면 고지혈 같은 게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잘못 먹어서 생기는 고지혈 같은 원인들은 영양제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근육량 감소를 운동을 통해서 개선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 수치가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에 스타틴 약물 치료를 하면서 보조요법으로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시는 게, 오메가3는 우리가 흔히 제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 다음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중성지방
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조금 있고 HDL 수치를 좋은 콜레스테롤로 조금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건 스타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성지방이라든가 HDL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보조법으로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오메가3를 드실 때도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오메가3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생선 이런 걸 드시고, 포화된 지방, 고기, 튀김류 이런 것들을 줄이시고 그걸 대신 드시는 거를 권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섭취가 좀 제한이 되시는 분들은 생선을 난 못 먹는다, 드시기가 너무 어렵다, 올리브도 막 써서 못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영양제를 선택을 하셔서 오메가3를 같이 섭취하시면 고지혈증에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영양제라는 거는 모든 영양분을 포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나쁜 음식들을 멀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음식으로 대체하는 걸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약 처방 전에. 그 다음이 필요한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되면, 내가 아무리 교정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 뭐 일하면서 도시락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은 영양제를 사서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모든 건 영양제로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식습관을 교정하고, 안 되는 경우에만 영양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